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1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고고TV의 자율구독료를 몇만 원이라도 매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수입도 없고 요새는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만 원씩의 자율구독료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고TV를 들으시는 분들은 고고TV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보내주는 후원자가 몇 분 계세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유튜버 같이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돈다발을 싸두고 갖다 바치는 그런 방송은 못해요. 저는 큰 돈이 들어가도 저는 그걸 돌려줘요. 과거에 그런 한 번 있었어요. 돌려줬어요. 그래서 김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무성 왜 지금 갑자기 김무성이냐? 아이고 쓰레기 자유우파들은 말이야 김무성을 조지는 건 요새 안 올리죠. 튀어나왔다면 올리는데 김무성이 잠잠하죠. 여러분 왜 지금 올리느냐? 대선 구도는 거의 이제 다 짜여져 가고 있다. 국힘이 윤석열이가 국힘에 입당을 함으로써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윤석열은 김종인 씨를 찾아뵙고 그저 조언을 들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이준석의 압박과 국힘의 힘에 의지해서 국힘에 입당을 했고 결국에는 김종인 씨가 대선판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좌장으로 등장을 할 것이고 그죠? 국힘의 진영은 갖춰졌다. 그럼 국힘에서 누가 어떤 인물이 대선 후보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밀수권이 없는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이준석과 유승민과 김무성과 김종인은 한패다. 그죠? 그 논리를 갖다가 지금 몇 년을 팔아먹었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렇죠? 그들은 4명이 합동을 해서 보수를 민주당에 갖다 바치는 좌파며 또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은 개헌론자다. 내각제로 개헌할 수가 있고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할 수 있다. 수년 동안 수도 없이 팔아먹었죠. 자유우파 쓰레기들이. 그죠? 그리고 돈을 끌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럼 걔네들 지금 논리가 뭐예요? 유승민이가 김종인이가 이준석이가 김종인이가 이준석과 김종인 씨가 유승민을 밀며 유승민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문재인한테 갖다 바치며 내각제로 개헌할 것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저는 사실 아니면 말 아니에요. 그게 자유우파의 논리예요. 근데 내각제로 가는 것은 말이죠. 거의 불가능해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돼야 되고 그렇죠? 반대를 하지 않으면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강력한 카리스마와 혁명적인 쿠데타 세력 같은 혁명적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 중임제로 가는 거고 대통령 권한을 많이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애들이 갖고 나오는 게 그 자유우파 쓰레기들이 갖고 나오는 게 대통령제 개헌을 할 적에 이원 집정 중임 4년 중임제로 가면은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한테 맡기고 또 다른 것도 맡기되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빼면은 사실적인 이원 집정부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썰을 풀고 사기를 치고 있죠. 제가 2년 동안 계속했어요. 개헌은 없다. 당분간. 그리고 우리가 5년 후에 내년에 정권을 잡는다는 가정하에서 개헌은 없다. 왜? 문재인 정권을 쳐야 되니까. 누구라도. 문재인 측에 5년 동안 국가 파괴와 국정농단을 조사를 해야 되고 징벌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말을 문재인을 징벌한다고 하면서 저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내각제를 하려고 그런다. 이원 집정부를 하려고 그런다. 막자. 그런 논리를 펴죠. 자,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냐?
김무성이가 있었다 하는 게 걔네들의 논리예요. 김무성이가 옛날에 박지원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문재인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내각제로 하려고 그랬다. 탄핵하고 나서 내각제로 하려고 그랬다. 박지원은 지금 그 사실상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정원장인데 하려면 해치우지 왜 안 할까요? 그 쓰레기 자유우파들의 논리라면은. 제가 오늘 왜 이런 영상을 찍냐면은 윤석열이가 국힘으로 입당을 해서 국힘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말해야겠다. 그럼 김무성의 영향력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김무성의 영향력은 보수나 좌파나 없다. 단적인 예가 김무성이가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밀었는데 오히려 권성동이 피해를 보더라. 그죠? 김기현한테 참패를 하더라. 이렇게 됐죠. 그때 김무성이가 권성동 안 밀었으면은 권성동이가 이길 수 있었어요. 현재 가만히 보세요. 국힘의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야권이 어떤 세력을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윤석열에 들어간 참모들이 어떤 세력인지 친이계가 많죠. 친이계가 부활하고 있죠.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김무성이가 권성동을 안 밀었으면은 원내대표가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4.7 보선 이후에 우리가 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정치 국힘과 야권과 보수의 정치 지형과 판이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무성이는 정치 영향을 잃었다. 또 그 전에 자유우파 논리,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브의 논리를 제가 대입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재정립해 가면서 우리가 대권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 국힘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할 텐데요. 김무성이가 김종인 체제에 반대하고 그렇죠. 김무성이가 김종인 체제를 무너뜨리고 안철수를 트로이 목마를 집어넣고 국힘을 해체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좋게 말이야. 명분이 야권 통합과 서울 보선을 이겨야지만 대권 내 발판을 마련한다 그랬지만은 아니 왜 그 중도 좌파인 안철수 트로이 목마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을까요? 그죠? 그때 김무성이하고 이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같은 액션을 취했잖아요. 외곽 세력들이. 근데 실패했죠. 그렇죠? 그 하나로 김무성이는 정치 영향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김무성이가 차기 대통령의 킹메이커가 되겠다. 차기 대통령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면서 마포 포럼을 갖다가 열었죠. 4.15 총선 패배하고 나서 이러다간 다 망한다 해가지고 열었죠. 잘한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이상. 마포 포럼을 열어가지고 그게 과연 국힘 내부나 혁신 보수나 개혁 보수나 합리적 이성 보수한테 영향을 미치고 국가 동력이 정치 세대가 바뀌는데 김무성이가 영향을 미쳤는지 마포 포럼에 아니라는 거죠.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자유파 쓰레기들은 그냥 김무성만 조지면 유승민만 조지면 막 수십만 명이 달려들어봐. 기가 찬 과거 1년이었죠. 마포 포럼에서 차기 대선 주자를 갖다가 차기 대선 주자들을 초청해서 강연과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또 4.7 보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 보선 출마자들을 갖다가 강연과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전혀 마포 포럼이 생각하고 김무성이 생각하고 자유우파 유튜브의 생각하고는 천양지차로 결백을 일으킬 정도로 정치 상황은 전개됐죠. 마포 포럼에서 오세훈을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안철수를 붙이려고 그랬는데 오세훈이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6.11 선거에서 이준석이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쬐끔을 했어요. 마포 포럼에서. 왜? 그들이 역시 기득권이고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주로 주축을 이루고 있으니 그죠? 나경원을 밀었단 말이에요. 실패했죠. 그러면 영향이 끝난 거예요. 마포 포럼의 영향은 끝났게 그 과정에서 끝났고 또 두 번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이가 국힘을 입당을 했죠. 윤석열이 마포 포럼 안 찾아가죠. 몰라 혹시 나중에 찾아갈지. 근데 김종인 씨가 마포 포럼에 갈 리는 없고 모두 김종인 씨 밑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영향력을 밑에로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마포 포럼 안 가죠?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 이준석 또 누구예요? 김종인 씨. 그 다음에 국힘 당 내부 투쟁에 들어가면 이제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은 경선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이 5명이 본경선에 나가들었고 또 대선 경선 2차 경선에 나가고 대선에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 5명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물론 윤석열이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하죠. 그렇죠. 그들 중에서 윤석열이 마포로 안 가? 유승민이 안 가? 원희룡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홍준표 갔어?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마포 포럼을 안 가는 자들이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것이다 하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쓰레기 자유우파들이 그래 마포 포럼에 차기 대선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마포 포럼이 실패했고 영향력이 없었고 또 마포 포럼이 김무성을 비롯한 애들이 킹메이커를 만든다는 것도 허황된 이야기였고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김무성은 아무 영향도 없었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이 참패할 때는 김무성도 문제가 있었죠. 도장 들고 나르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더 문제가 있었죠. 친박 파도 때문에. 그 다음에 4.15총 대선에서 김무성이가 그래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반기문 따라다니고 그죠? 그랬죠. 그리고 황교안이 지금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래도 황교안을 밀어줬는데 황교안이가 고승국하고 어울리고 자유우파 유튜브 세력하고 어울리면서 보수를 완전히 쪽박차게 했어. 4.15 총선 때. 그렇게까지 진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 그런데 자유우파 이놈들은 유승민, 김무성을 그냥 조지면 돈만 버는 구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고. 응?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 정책을 몇 번 반대했다고. 박근혜가 TK 20석을 공천에 달라 그런 걸 안 줬다고. 강남 3개만 달라 그런 거 안 줬다고. 그런 몰상식한 거 자유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돈빨이를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럼 김무성이가 새누리당 참패를 갖고 온 일조를 했고 그건 박근혜 친박 진박 파동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대통령 한번 문재인한테 못 넘겨주니까 반기문하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반기문에게 떨딱 참기름 바른 장은지 미꾸라 그런지 그래 됐고 지방선거로 홍준표 주위로 가가지고 망쳐버렸고 더 쪽박을 찾고 또 총선 때는 21대 총선 때 4.15 총선 때는 자기가 아버지가 경방을 세웠고 전라도에 터가 있으므로 그래도 거기 가서 자기가 백의 정군하고 말이야 그걸 쉽게 자기가 자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보자 그러는데 황교안이가 잘라버려가지고 자유우파 새끼들이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말이야 그 비난을 해가지고 거기도 못 가고 무슨 영향력이 있어? 자유우파 쓰레기들이 김무성, 유승민을 갖다가 그렇게 조지고 돈 버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영향이 있냐고. 김무성은 정치적으로 지금 영향력이 소멸되는 과정이고 나이가 70이 다 됐죠. 유승민도 지금 오히려 국힘의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입지가 좁아졌단 말이죠. 현재는. 나중에 유승민이가 대선 경선 때 유승민계를 동원하면은 그거 이준석이가 도와주는 건가? 원래 있던 건데? 하여튼 이게 자유우파 쓰레기들이라.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쓰레기들이야. 응? 김무성의 영향력은 4년 동안 없었고 유승민의 영향력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승민을 바라보는 중도 진보층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지금도 한 3% 나오죠. 그죠? 안철수보다는 더 나와요 이제. 그러면은 그건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면 되고 그죠? 시잘데없이 말이야 사기성 유튜버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김종인과 유승민과
이준석과 김무성을 한테 엮어가지고 그 난잡한 돈벌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통이 터져요. 그건 뭐예요? 김종인을 공격하고 이준석을 공격하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은 좌파 민주당애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라는 것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항상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응? 민주당 애들하고 북한 놈들이 공격하면은 그 사람이 우파고 보수를 살릴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민주당 놈들하고 북한 놈들이 공격하는 애들을 그대로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이 같이 공격을 하더라 이거야. 그죠? 그러면은 김무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금 소멸 과정에 들어갔고 안철수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그 친구는 정세 판단과 사람 판단이 안 돼요. 붙을 때 붙어야지. 그냥 그대로 민주당이 있던가. 왜 이거 그거까지 태극기 할배까지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해 국힘을 접수하려고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게는 그 친구는. 그 다음에 유승민은 4년 동안 유승민이 한 게 뭐예요? 과거에 정세 없는 복지는 흑우다. 그 다음에 탄핵 과정을 찬성했다. 그거 2개 있죠. 그게 그래 철천지 원수인가? 그렇지 않아요? 탄핵 62조. 그 정도로 민주당을 한번 공격해보지? 그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은? 그래 유승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4년 동안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지금 현재 대선 주자로서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우파 유튜브를 공격을 해서 야 드디어 유승민이가 말이야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어. 지지율 보면 우리 덕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것들은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을 이용해서 돈만 벌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치 현장을 갖다가 요만큼 왜곡시키고 국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보수를 괴멸시킨 것들이 바로 자유우파 유튜버 세력들이에요. 그놈들이 보수라 그럽니까? 자유우파라 그러지? 기상천외한 자유우파가 튀어나와서 세계에 없는 거. 우파면 우파지. 좌파면 좌파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 자유란 게 표현이 되죠. 그런 논리를 어디서 갖고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현재도 그들이 밀고 있는 게 걔네들 왔다 갔다 해.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윤석열 밀려 그러다가 최재형을 밀려 그러다가 이게 큰일 났네. 윤석열이가 이준석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윤석열이가 김종인 씨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김종인 씨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와버렸죠. 국힘 입당했으니까. 그러면은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의 논리가 전부 다 흑우고 가짜고 사기란 게 증명이 됐죠. 걔네들이 이준석, 김종인하고 붙으면 안 돼.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을 쫓아내야지 하면서 윤석열을 밀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박근혜를 처절하게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를 괴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 쓰레기들 큰일 났네. 유튜버들. 윤석열이가 이제 이준석하고 밀접을 해야 되고 윤석열이가 김종인 씨의 대통령 되는 순간까지는 김종인 씨의 지도와 김종인 씨의 그립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브 새끼들.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